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6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본인의 그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과를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기자하고 우연히 마주쳐서 김건희 씨가 15일이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연합뉴스 기자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17일 날 사과문을 냈죠.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건희 씨가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한 데서는 뭐 몇몇 뭐 상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돋보이려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또 굉장히 하여튼 열심히 살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부풀리기는 틀림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뭐 심지어는 뭐 교육대학원도 다니고 뭐 CEO 과정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니고 뭐 이런 점들을 보면 굉장히 진짜 열심히는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뭐 그거에 뭐 표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여튼 굉장히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뭔가 경력을 쌓으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까지 명백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뭐 사실 이거 내용을 어찌 보면 뭐 꼭 그 기자회견을 누군가 보고서 논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통과 의례였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나마나 이제 경력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점, 그거를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뭐 요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설명을 하지 않고 아마도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고 일부 사실인 것도 틀림없이 있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런 걸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경력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그 사과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권과 여권 주변 매체들,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요, 이런 데서 제기하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지금 인터넷 같은 데 가면 다 자기네들 딴에는 정리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누구누구 증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과거 병풍 공작에 동원됐던 김대엽 씨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가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자기가 직접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누군가 하나 얘기했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 말이 사실일 것이고 그것이 곧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제가 58개까지 봤습니다. 58개. 거기에 제가 쭉 훑어보니까 김건희 씨는 뭐 태어난 거 빼놓고서는 다 거짓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선 준리 의혹 있죠? 근데 준리 의혹과 관련해서 1997년에 뭐 초등 태권도 협회장을 지냈다는 안태옥 씨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 80이 넘었네 안 넘었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80이 넘었다고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건 아니다, 또 뭐 누군가가 수정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본인은 얘기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24년 전에 한 번 딱 소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김건희 씨 사진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신통력까지 발휘하는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저는 뭐 안태욱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글쎄요. 우리 6년 전에 호주 뉴질랜드 11명이 11일간 공무로 출장 갔던 그 내용 중에 그 중에 한 명도 기억 못하는 이재명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년 전에 딱 한 번 소개받았다는 그 자리의 그 여인을 지금 많이 변했을 텐데 뭐 성형수술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걸 딱 알아본다? 이건 뭐 신통력이죠, 신통력.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뭐 등등, 뭐 무슨 산부인과 의사와 뭐 결혼했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양재택 검사라는 사람하고 동거했다는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죠. 이거 뭐 수사 중입니다. 커버나 컨텐츠 협찬사 갑자기 는 의혹,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원여대 이력서에 게임산업의 기획이사라고 썼던 부분, 영락 여상 교사를 했는데 실제는 또 영락고라고 썼던 부분, 뭐 서울대에서 뭐 CEO 프로그램 뭐 그걸 듣는 과정에서 뉴욕대 연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서울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 빼고 뉴욕대라고 썼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사실로 보입니다. 부풀리기죠. 등등 해서 58개를 정리해 놨던데 거기 보면 뭐 누구누구 증언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대엽 씨 같은 사람 굉장히 많다.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리하는 과정에 보면요, 별걸 다 써놨습니다. 이런 것도 써놨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년 1월 중순에 폭로할 게 하나 있다. 또 설 전에는 무슨 대형 폭로를 기획 중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폭로할 것을 기획 중이라는 내용을 지금 어떤 매체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 취재 참 오래 해봤지만 취재요 그렇게 계획서까지 다 입수해가면서,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거를 입수해가면서 취재하는 사람, 제가 신출귀몰한 기자도 그런 기자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뭐 인터넷 매체 기자가 뭐 그렇게 신출귀몰 하겠습니까?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신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요새는 인터넷 공간에 마구잡이로 돌아다닙니다. 유튜브라는 거 있죠? 유튜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거 심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과연 언론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죠? 일단은 현행법상으로 보면 유튜브는 언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구잡이로 아무 주장을 하든 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또는 정부 제도권 내에 어떤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자체로 노란 딱지 붙이죠. 이 노란 딱지 붙이는 거 겁 안 내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노란 딱지 붙일 일, 그런 거 거기다 막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고 뭐 거기에 뭐 슈퍼챗 같은 거 쏴주고 그럼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수입이 된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튜브는 통제받지 않는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성의 문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튜브들을 통한 소위 마타도어 작전이 이번 대선에서는 아주 극심해질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와 관련한 58개의 의혹이라고 정리해 놓은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거의 일환이다. 저는 뭐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3시에 그 회견을 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보나 안 보나 그 얘기는 너무나 뻔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포괄적인 사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포괄적인 사과,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요하죠. 포괄적인 사과는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통과 일입니다. 그럼 이 사과를 거쳤다. 그럼 끝이냐? 아니지요. 사실상 시작입니다. 이제 김건희 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의 본격화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 사과 회견을 보고 나서 민주당이나 여권 인사들이 보일 반응 벌써 써놨을 겁니다. 진정성 없다. 첫 번째. 그렇죠? 진정성 없다. 두 번째, 의혹이 해소는커녕 더 커졌다. 써놨을 거라고요. 진정성 없고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커졌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또는 아직도 해명해야 할 내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런 반응일 거예요. 그리고 뭐 뻔뻔하다. 검찰 수사를 먼저 받아라. 레파토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거기 대변인단, 부대변인단 다 그렇게 써놓고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뭐 제가 그쪽에 이재명 후보의 뭐 대변인단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공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진실 여부와 무관한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야 뭐 그건 뭐 선거 전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권에서는
자고 나면 하나 둘씩 또 김건희 씨 의혹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58개, 지금 오늘로서 대선이 70일 정도 남았는데 70개면 매일 하나씩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왜 이 시점에 이 의혹을 해명하고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여권 사람들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해명이 전혀 안 됐다, 뭐 뻔하다, 수사받아라, 뭐 진정성 없다, 뭐 이런 건 뻔히 알죠. 그러나 여권 지지자를 빼놓은 다른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과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고, 왜냐면 일부 부풀린 점이 있죠. 뭐 그 중에 여권에서 퍼뜨린 가짜뉴스도 많지만 부풀린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의 그 대선 행보에 흠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공방 본격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권에서 보나마나 이걸 또 온갖 관변 매체,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할 거거든요. 의혹이 오히려 더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할 것이고, 또 저 방송 그런 데에 이재명 후보 그 패널들 나와서 또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거기서 늘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걸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려고 할 텐데, 자, 그러면 김건희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요, 오늘 이 기조를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이제 사과를 했죠? 그럼 한번 사과하고 끝이냐? 그렇지 않죠. 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재명 후보한테 기자들이 계속해서 음주운전 질문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뭐 죄송하다고 부풀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새로운 거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거 들고 나와도 그거는 지난번에, 왜냐면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요, 그 하나하나가 또 굴러가게 됩니다. 자칫 잘못 굴러가면요, 그 하나하나가 또 그 지난번에 사과한 내용이 없었던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과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저기서 뭐 보나마나 뭐 이제 없는 얘기도 다 끄집어내서 이제 자꾸 물어볼 테니까 그런 부분도 그 사과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사과 제가 보건대는 뭐 몇 번 하겠습니까? 한 10번쯤 해야 아마 이 통과 의례가 끝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사과는 한 10번 이상 해야 되고, 물어볼 때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팩트체크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들이대고, 사실은 뭐 수십 년간 살아온 과정에 어떻게 증거를 다 가지고 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중에 가짜뉴스가 대부분인데, 그 가짜뉴스를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줄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줄리라는 사람을 봤다 하는 사람이 증명해야죠. 그거는 봤다 하는 게 자기 기억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걸 가지고 나와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증명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거나 명백하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현장의 기자들이 이게 과연 사실이냐, 이 의혹이 라는 거를 팩트 체크를 하거나 추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내는 거. 그 외에는 내가 줄리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양재택 검사와 동거하지 않았다, 동거하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혹시 동거한 걸 봤다 이러는 건 혹시 모르지만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지난번에 한번 동거설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 얘기입니다. 자기는 어느 그 여성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서초동에 있는 그 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나와서 나 무슨 소리냐, 내가 김건희 씨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이 살았다, 그러면 뭐 보나마나 또 그게 거짓이다 이렇게 여권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사과를 한 이상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과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통과 이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권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명백하게 부풀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거기에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이것도 김건희 씨가 별도의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까지 있더군요. 의혹 중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김건희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뭘 그렇게 경험이 있다고 그걸 만들어낸다? 그 자체가 만들어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사과는 시작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김건희 씨는 남편과 관련한 부분, 물론 혼인 전이냐 후냐 하는 거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의혹의 대부분은 다 결혼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해가면서 사과 모드로 나가고, 이 사과는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10여 차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정치와 관련한 거야 뭐 본인이 뭐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여권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 공세를 막는 방법, 그건 지속적인 사과 모드.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면 여권이 또 헛발질 당연히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반격, 이렇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과보다 사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